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객체로서의 함수의 특징들을 다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객체들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모든 건 다 여기서 나와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게 객체예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게 객체다. 아, 그거 하나만 생각하셔도요. 나머지들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변수에다 저장을 했어요. 어, 어, 이거하고는 비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더블 바로 얘는 뭐예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한 결과를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하겠다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요거 실행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 에러가 날까요? 함수 호출인데 함수 호출이면 x에 전달해야 되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에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를 준다. 그러면 result 이거는 실행이 되겠죠. 얘는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result를 출력을 해보면 4라고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하고 위쪽에 있는 코드하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구분하셔야 돼요. 괄호가 없는 거, 함수 이름만 변수에 할당하는 거는 이거는 함수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함수라고 하는 객체 대상을 함수라고 하는 대상 응, 오브젝트를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요. 얘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함수가 되돌려주는 값, 함수의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거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이름은 둘 다 동시에 존재를 해요.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wice가 더블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더블로 호출하셔도 되고 twice로 호출하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는 언제든지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twice에 저장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코드가 실행된 다음부터는 twice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똑같은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하나인데 이제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호출할 수가 있고 twice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객체로서의 특징 두 번째는요, 아규먼트로,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함수가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가 될 수 있다. 어, 함수가 아규먼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함수를 먼저 하나 선언을 할게요.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파라미터는 세 개를 선언을 할 거예요. x랑 y랑 그다음에 f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fn, xy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return result라고 할 겁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코드만 보면요. 코드만 보면 x하고 y는 어떤 객체든지 다 올 수가 있어요. 뭐 숫자가 와도 되고 문자리 와도 되고 저기 주석이 없으니까 일단은 x하고 y는요 어떤 객체가 와요. 근데 fn은 객체들 중에서도요 객체들 중에서도 어떤 객체여야만 되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f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함수 아니에요? 함수? 그죠?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에서 x하고 y는 어떤 아규먼트일지, 어떤 타입의 아규먼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 번째 아규먼트는요, 함수여야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세 번째 아규먼트 자리에는 함수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함수의 리턴 값이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호출할 수 있고, 호출한 값을 또 다른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고, 저장된 값을 리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는 아규먼트가 두 개인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뭐 함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덧셈의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자, 자, 이제 우리는 플러스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캘큘레이터를 호출하는 거예요. 1, 2,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리턴 값은 3이. 자,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괄호를 썼다 안 썼다? 안 썼다예요. 안 썼다예요. 자, 그죠? 자,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면은요.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했죠. 포지셔널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x, y, 그리고 fn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코드가 실행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x는 1, 그죠? y는 2, fn은 플러스 이런 코드가 실행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음, 이렇게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요. 호출했다는 얘기는 아규먼트들을 함수에 전달을 한 거죠. 그럼 함수 입장에서는 x는 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할당하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y는 2다라고 하는 값을 변수에 할당하는 코드.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거 아니에요? 함수 이름을 변수에다 할당하는 거. 그죠? 어.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함수 호출은 무슨 함수를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할 때 x는 2를 줬죠. y는 2를 줬죠. 그죠? 여기 1하고 2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플러스가 뭘 리턴해줘요? 1 더하기 2를 리턴해주죠. 리턴은 어디로 와요? 함수를 불러준 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리절트에 저장되는 값은 3이죠. 그거를 리턴해줬어요. 자, 이제 이 리턴은 어디예요? 캘큘레이터를 불러준 곳이 여기니까 여기로 리턴이 되는 거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동작한 건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만약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def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x 빼기 어, 파라미터는 두 개, 리턴은 x 빼기 y 그리고 실행. 자, 이번에는 캘큘레이터한테 1, 2, 마이너스 이렇게 했어요.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리턴 값이 뭐예요? 리턴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것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포지셔널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1은 x에, 2는 y에,
마이너스는 fn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코드가 실행된 거냐면 x는 1, 그다음에 y는 2, fn은 마이너스 이런 코드가 실행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 1, 여기 2, fn을 호출을 했죠. fn을 호출하면서 아규먼트 1하고 아규먼트 2를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이제 fn은 누구? 이제 fn은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얘를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규먼트는 여기 1, 여기 2 이렇게 된 거죠. 리턴 값이 마이너스 1. 리턴 값은 어디로? 불러준 곳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는 리절트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거 캘큘레이터는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해요. 불러준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음. 그러니까 그 어떤 함수한테 또 다른 함수를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fn이라고 하는 변수에 fn이라고 하는 변수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객체 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그 내용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요. def 해볼까요? 함수 이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s greater. x하고 y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리턴을 해요. x가 y보다 크다 하고 리턴을 해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x에 2를 주고 y에 2를 줬어요. 그러면 리턴하는 값은 false를 리턴하겠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반대로 x에 2를 주고 y에 2를 줬어요. 그러면은 리턴 값은 true를 리턴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더 크냐?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false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를 자, 이것도 실행하셔야 됩니다. 실행하셔야 되고 캘큘레이터한테 주는 거예요. 캘큘레이터 숫자 그리고 is greater 하고 이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리턴해줘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false라고 하는 논리값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계산기죠. 우리말로 하면. 계산기는 자기가 계산하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숫자 두 개가 있고 계산하는 방법을 함수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대로 계산을 해서 계산된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함수가 덧셈을 해서 덧셈 결과를 리턴해 주면 캘큘레이터도 덧셈을 리턴해 주는 거고 함수가 빼기를 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면 뺄셈을 리턴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네,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캘큘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세 번째 아규먼트에 어떤 함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캘큘레이터 자체가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계산 방식을 우리가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서 그 함수를 넘겨주면 캘큘레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해서 리턴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이렇게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고 혹시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십니까? 나 밑에 두 개가 있어요.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여기 객체라는 말 대신에 함수로만 바꾸라 그랬죠. 네. 함수가 다른 함수를 리턴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선언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는 같이 할게요.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안에서 정의하는 함수를 내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 그리고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 이건 종류가 달라요. 근데 이걸 하나의 함수로 할 거예요. 일단 내부 함수라고 하는 거를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inner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inner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역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 함수, local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부 함수는 어떤 다른 함수 내부에서 선언, 선언하는 함수. 함수 내부에 있는 함수.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내부 함수는 언제 호출할 수 있냐면, 선언된 함수 안에서만 호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선언된 함수 외부, 바깥에서는, 외부나 바깥이나 같죠. 바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호출할 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선언된 함수 바깥에서도 내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어,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부 함수를 왜 쓰느냐? 내부 함수를 왜 쓰느냐 하면 내부 함수는 굉장히 편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외부 함수에 그러니까 내부 함수를 감싸고 있는 함수 있죠. 함수 안에서 선언된 게 함수니까 그 바깥쪽 함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들. 지역 변수들은 파라미터까지 포함이에요. 어,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지역 변수들을 지역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부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고 내부 함수를 이용하는 목적이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조금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함수의 이름은 make incrementer라고 할 거예요.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금씩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게 인크리멘트란 뜻이 있고 인크리멘터니까 증가시켜주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증가시켜주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증가시켜주는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정수가 있어요. 정수가 있고 이 안쪽에서 내부 함수를 로컬 함수를 선언을 할 거예요.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드실 때에도 똑같아요. def하고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면 돼요. 물론 파라미터가 필요 없으면 괄호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return x 더하기 n 이라고 할 거예요. 아직은 얘가 어떻게 동작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리고 return을 할 건데 함수 이름만 줬어요.
함수의 리턴 값이 아니에요. 함수 이름을 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얘가 함수 객체를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make incrementer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부 함수도 가지고 있고 함수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아,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실행할까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자, 일단 이 함수 내부만 볼게요. 이 함수 요것만 보면 누군가 얘를 호출할 때는 어, 숫자든 덧셈이니까 뭐 숫자겠죠. 숫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add 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숫자 한 개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n을 리턴을 한대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 이거는 적절한 함수의 정의가 안 돼요. 도대체 n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그죠? n이라고 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로 선언해서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로 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뜬금없이 n이라고 하는 값이 불쑥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def 뭐 test라고 할게요. x가 있어요. return x 더하기 n. 자,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테스트 1. 자, 이렇게 호출하면 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선언된 적이 없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어. 이 함수는 호출할 수 있는 함수, 이거 단독으로만 보면 이거는 함수를 제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도대체 n이 뭔데? 라는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는 x에만 값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n에다가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내부 함수에서는. 그럼 이 n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n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외부 함수에서 온 거예요. 제가, 외부 함수가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들을 내부 함수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 아,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예요. 파라미터도 이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쉽게 그 구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다루진 않을 겁니다. 뭐 수업 시간에 그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정말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라미터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를 호출하겠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외부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다 숫자 2를 주면 add n이라고 하는 함수는 x 더하기 2를 해주는 함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make increment를 호출하면서 숫자 2를 아규먼트로 주면 add n은 x 더하기 2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외부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add n이라고 하는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3을 전달하면
add n은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4를 전달하면 add n은 x 더하기 4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 함수를 호출해 줘야 그때서야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리턴 문장이에요. 이 리턴 문장인데 여기에서 괄호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냥 이렇게만 했죠. 함수 이름을 리턴해 준 거예요. 함수의 리턴 값을 리턴한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리턴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함수 이름만 리턴을 한 거란 말이에요. 즉 함수 객체를 리턴해 준 거예요. 누구한테? 얘를 호출해 주는 사람한테. 호출해 주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예, 실행되셨죠? 실행되셨죠? 함수 이름을 이렇게 해볼게요. 플러스 2라고 할게요. 플러스 2.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을 플러스 2라고 했어요. make incrementer 2라고 할게요. 자, 일단 플러스 2라고 하는 리턴 값을 먼저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플러스 2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하면은요, 뭐래요? 펑션이라고 나와요. 펑션. 뒤쪽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죠. 복잡하게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make incrementer가 로컬, 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add n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는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는 add n이라고 하는 함수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방법이 생겼어요. 이 함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는 호출을 못해요. add n, 뭐 예를 들면 10, 이렇게는 호출을 못해요. 왜? add n이라고 하는 함수가 안 만들어져 있대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이 함수를 호출해야지 그때서야 함수가 정의가 되고 그때서야 함수를 부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를 단독으로 부르려고 하면 바깥쪽에서는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에러 나죠. 그죠? 요거 남겨둘게요. 요건 남겨두겠습니다. 내부 함수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 그냥 남겨둘게요. 자, 그런데 아래쪽처럼 우리가 실행을 해볼게요. 아래쪽처럼 실행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규먼트 2를 전달을 했어요. 그죠? 아규먼트 2가 여기로 갔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n은 2라고 하는 코드가 실행이 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때 함수가 만들어지죠.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return 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어떻게 했어요? 함수를 리턴했죠. 함수가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요. 이제 함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요, 플러스 2는 펑션이다, 함수다, 라고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2가 함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10을 주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10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10 더하기 2.
되는 거예요. 리턴 값이 얼마? 리턴 값이 12가 되는 겁니다. 코드 실행 방식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만약에요. 만약에 뭐 이번에는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make increment에다가 숫자 10, 숫자 10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 10을 호출할 때 여기도 똑같이 10을 줄까요? 그럼 이거는 10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얼마? 20이 돼야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동작하는 방식을 보시면은요. make incremental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를 줬어요. 아규먼트는 숫자 n에 전달이 되겠죠. 그럼 n은 10이라고 하는 코드가 실행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add n이라고 하는 함수는 return 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맞죠? 그 함수를 return 해줬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변수는요. return 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리턴 값을 갖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 함수에다가 이제 아규먼트를 준 거잖아요. 여기다가 아규먼트 10을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x 더하기 10이니까 20을 리턴해 주겠죠. 여기 그래서 리턴 값이 20이라고 나와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선언할 수 있다. 함수 내부에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수 있다. 객체는 함수의 리턴 값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마 이 부분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부분.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코드 이해되세요? make, make incremental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여기다 3이라고 썼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얘는 리턴 값이 뭐예요? 실행해 보세요. 모르시겠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함수죠, 함수. make incremental 3 이렇게 했더니 add n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는 함수다. 이렇게 출력해줬죠. 출력해줬죠. 자, 얘가 여기까지가 어떤 함수의 이름이에요. 여기까지가 어떤 함수의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1, 2, 3하고 숫자를 주면 얘는 뭐가 될까요? 126이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함수가 리턴해 주는 거는 어떤 함수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코드는 그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되돌아오는 거는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이 이 자리에 오는 거죠. 리턴 값은 뭐예요? 120점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게 리턴 값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가끔씩 파이썬의 코드들을 보면은 가끔씩 괄호가 두 개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함수 이름처럼 보이는데 뜬금없이 괄호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에 있는 함수가 아규먼트를 주면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해 준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함수에게 아규먼트를 주는 거다. 그리고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가 이 아규먼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서 리턴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까지 쓰는 게 가능해요. 요렇게까지 쓰는. 어, 저도 처음에 이거 뭐지?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네, 코드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객체로서의 함수의 특징들을 살펴봤어요. 객체로서의 함수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파일의 이름이었죠.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람다 표현식은요, 한마디로 하면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함수가 이름이 없으면요, 그 함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름이 없는데 부를 수 없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함수는 불러야 실행이 되는 건데. 람다 표현식은 실행이 안 되는 건가? 근데 함수가 객체라는 특징을 생각을 하면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다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변수 이름이 함수의 람다 표현식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람다 표현식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는 함수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함수 이름 없이 파라미터 선언과 파라미터 선언과 반환 값 또는 반환 식 그러니까 리턴하는 값이나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반환값 또는 반환식으로 함수를 선언하는 것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와 리턴 값만으로 함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파라미터와 리턴 값만으로 함수를 선언하는 게 람다 표현식이고요. 문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그 람다 표현식은 변, 람다 표현식 자체가 함수이기 때문에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함수의 아규먼트로 람다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람다,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가장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예요. 어떤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람다 표현식을 주는 거. 얘가 그 람다 표현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람다 표현식의 목적. 그래서 여기까지를 붉은 글자로 할게요. 문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람다라고 먼저 씁니다. 람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해요.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들을 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 선언이 끝났으면 컬러를 씁니다. 컬러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익스프레션, 식을 써주시면 돼요. 이 식에서 반환값이 나오면 돼요. 반환값이 나오면 됩니다. 이게 람다 표현식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람다 표현식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변수에다가 자 우리가 음, 이런 거 했었었던 함수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함수를 선언하는 할 때에는 def 이렇게 하잖아요. def.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return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죠? 별로, 이제 이런 정도 함수는 그렇게 별로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어떤 숫자 하나를 아규먼트로 주면, 숫자 하나를 아규먼트로 주면 뭘 해주겠다? x 더하기 2를 리턴하겠다. 이런 함수란 말이에요. 이런 함수인데, 나 이거 주석 처리할게요. 이 부분을 저거를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람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파라미터가 한 개가 있죠. 콜론을 쓰시는 거예요. x 더하기. 자, 여기서 return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다.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문장이에요. statement. x 더하기 2를 return해라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뭘 쓴다 그랬어요? 식을 쓴다 그랬어요. 식. 값이나 값이나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하는 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크다 작다 비교하는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x를 주면 x 더하기 2를 리턴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냐? 플러스 1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1이 뭔지? 플러스 1이 뭐라고 돼 있어요? 펑션이라고 돼 있죠. 펑션이라고 돼 있고 무슨 펑션이다? 람다 펑션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호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12를 주면 11 더하기 2, 11 더하기 1. 그래서 12가 리턴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문법은 이해가 되십니까? 문법은? 어, 우리 한 중학교 정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중학교 정도로 돌아가 보면 중학교 때 함수 공부하지 않아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공부하죠. 뭐 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함수 표현할 때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음. 자, 이 표현식은 요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있고, f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있고, x 플러스 2를 리턴한다, x 플러스 2를 리턴한다. 이게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요렇게 쓰는 거 혹시 본 적 없으세요? f. 요렇게 쓰는 거 본 적 없으세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인가요? 그렇구나. 네.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음. F는, F는 X를 주면 X 더하기 2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함수를. 이게 딱 그거예요. X를 주면 X 더하기 2를 리턴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거는 펑션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펑션, 펑션. 람다라고 하는 제가 어디선가 읽은 건데 그 굉장히 오래된 수학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학책에서 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그때 람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F, 펑션의 첫 글자 F를 따가지고 F라고 쓰지 않고 람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써서 람다를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었대요. 굉장히 오래된 수학책에서.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람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함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아규먼트로 x를 주면 그 다음에 x 플러스 2를 리턴해주는 함수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와 리턴 값으로 이것만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복잡한 함수는 만들 수 없겠죠.
복잡한 함수는 람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리턴 값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아주 간단한 함수일 때 주로 람다 표현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람다 표현식을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람다 표현식은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오늘은 개념들이 조금 어렵죠. 네. 네, 저희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